이번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새해 다짐을 매년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셀프 퇴장을 했다거나 설날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아서 돌아와서 부부싸움을 한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고요. 그 어떤 한 사건이나 그 어떤 하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거의 우리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은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었던 그거, 그 하나의 사건, 그 하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내 내면의 어떤 부분에서 내 열등감과 조화를 이룬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나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어떤 거를 했을 때 막 너무 억울해, 막 분하고 하는 이런 그 뭔가 촉발되는 감정과 그 감각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열등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기 전에는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극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내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생각이 쳐들어와도 감정에 내가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살펴봐야 하는 핵심 단어예요. 열등감. 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은 자신의 능력, 외모, 성취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열등감 없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든 다 열등감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도 어느 부분의 열등감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열등감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열등감은 태어난 순서라든지 내가 생각한 거, 행동한 거, 내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것들이 형성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 우리가 얘기하는 신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신념들은 대인 관계에서 오는 자극과 반응으로 삶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다양하게 자극과 반응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언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이 감정을 잘 차분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내 감정을 차분하게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어떤 한 장면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내 온몸으로 경험했던 어떤 것이 그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계기가 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추운 게 싫어, 나는 뭐가 싫어 하는 것들이 그때 내가 심은 신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찾아보면 희한하게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감정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어떤 이슈도 그 다음에 제2의 신념을 나한테 확립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열등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성장과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죠. 이건 이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들어온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감정,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기분 좋으면 다 수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열등감을 한번 우리가 잘 관찰해보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을 살피고요. 현명한 사람은 내면을 살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앨리스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앨리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열등감을 다뤄내시고 2024년을 잘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묘하게도 연관성이 있는 새해 다짐, 설,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각자 이렇게 다른 맥락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제는 각자 개인의 삶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은 계속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원활한 소통에도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 내면의 열등감에 대한 통찰로 내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을 대하고 다루는 내 삶의 방식이 우리 아이에게도 유전이 된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고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 사실을 몰랐다면 여러분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셨고 뭔가 딱 알아차리셨다면 이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볼 시간입니다. 자, 위인전에 나오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뒤에는 늘 어김없이 위대한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앨리스 여러분이 그 숨은 주인공이 되세요. 2024년 여러분의 한 해가 모든 면에서 승천하는 청룡 같기를 첫째 앨리스 이성욱이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앨리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